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뭐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사고들이 2024년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의 운명의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이재명의 목이 이제 날아가고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점점 더 이재명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 폐악질의 정도가 선을 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2024년도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한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저렇게 폐악질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얼마나 이재명이가 사실상 내란죄의 주범이 맞는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짓거리가 정말 저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수준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했던 짓거리는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정치 짓거리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디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권한대행을 지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 그래가지고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는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 역사를 보든지 간에 이거는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원래 이제 그 특검법이 됐거나,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의 문제가 됐거나, 이거를 공포하는 시점은 1월 1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지들 마음대로 12월 24일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 이틀 늦춰가지고 12월 26일까지 지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통과시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공포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안 지켜줬다라 그래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갖다가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이런 개미친 짓거리가 어딨냐고요. 다른 때도 아니고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인데 코스피가 엉망진창이 되고 환율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모든 것들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이 다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찌재명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바톤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뭐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사고, 그거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 이 애도 기간을 통해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또 재정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타워 같은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 무한의 이 사고를 갖다가 잘 수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재명들의 저 폐악질과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인간들은 미쳐 날뛰어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탄핵을 시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재명한테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그냥 법과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나는 권한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임명할 수가 없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거는 법의 법치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한다.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무한 사고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경제 정책 같은 것도 내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찌재명의 운명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상원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번에 지 멋대로 그냥 독단적으로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국무위원 어느 누구랑도 지금 이거를 상의하지 않고 지 멋대로 이거를 갖다 독단적으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흥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탄핵이 됐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용기 있게 민주당에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직무정지가 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일주일도 안 지난 시점에서 최상목 지가 뭐라고, 경제부총리에 불과한 인간이, 지명직밖에 안 되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지가 뭐라고 여당과도 협의하지 않고 국무위원들까지도 협의하지 않고 지 멋대로 그거를 정할 수가 있냐고요. 미친 인간 아닙니까 진짜로? 어디서 이런 인간이 도대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나 또 새해부터 열받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고 한다면은 만장일치로만 탄핵이 결정이 됐던 구조였습니다. 근데 최상목이가 2명을 더 임명했기 때문에 8명이 됐고 6명만 찬성한다면은 탄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원래 4월 18일이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 2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도 임기가 끝나가지고 퇴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6명 체제에서 4명 체제가 된다면은 아예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번에 최상목이가 이거를
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심지어 더 열받는 게 뭡니까? 지가 일주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지가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인간의 이 역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죠. 이재명의 부역한 찍교도라고 우리가 반드시 최상목의 석자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헌법재판관이 8명 체제가 뭐 되거나 6명이 되거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반드시 이게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100% 확신하거든요. 왜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측면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이게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지금 이 인간 하는 짓거리 보고 있으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돌아올 때까지 버틸 심산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최상목의 독단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의성으로 사의를 또 표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훈 전체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뭐 장원진 특보 뭐 전부 다 지금 이게 뭐 사의를 표의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방통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대행 같은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최상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참모진에 대한 일괄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라고 또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최상목이가 이렇게 또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디서 이렇게 미친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최상목의 그 운명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 복귀가 되게 된다면 바로 끝장이 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왔었을 때 이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했었던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조치가 이루어질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거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이가 임명했던 2명이 과연 끝까지 이게 될 수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원식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그러니까 최상목 이 인간이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정무적인 감각과 현실 감각이나 정치 감각이 아예 없는 인간인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슨 뭐 2명을 임명했다라 그래가지고 여야 합의가 되겠습니까? 저 미친 것들이. 저 찌째명에 미쳐 있는 것들이 무슨 뭐 2명 임명해줬다고 해서 아이고 최상목 권한대행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민생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러겠냐고요. 저 미친 것들이. 택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최상목 네가 뭔데 우리가 3명을 임명하라고 하는데 2명밖에 임명 안 했냐? 너도 탄핵시킬 수 있어.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인간들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최상목이는.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떨어집니까? 정치 관료나 그렇게나 오래 해먹었고 그렇게나 높은 직책까지 올라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원식 같은 경우도 2명 임명한 거는 이거는 불법이다. 3명을 다 임명해야지 왜 2명만 임명하냐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또 청구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 받아들여졌던 시점에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는 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명에 대한 임명이 이게 무력화가 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되게 된다면 다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끝까지 원래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2명에 대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찬성합니다. 그게 이제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가 걸어가지고 2명에 대한 임명이 무효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최상목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나가리가 되고 이미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헌재에 의해서 기각이 된 이후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다시 탄핵을 시킬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최상목이가 임명한 2명에 대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여야 합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3명 다 임명해야 되는데 왜 2명밖에 임명 안 했어? 저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청구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입장과 똑같이 최상목이는 지금 권한대행의 대행밖에 안 되는 사람이 월권을 했다라고 본인도 밝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걸면은 여야 합의가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헌재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 여야 합의가 다 돼 있는 거를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면 두 명에 대한 임명이 무효가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은 누가 이제 돌아오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방탄복을 세게 입고 돌아오겠죠. 헌재에 의해서 기각된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구조가 되는 것이 사실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최상목이가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 두 명을 임명하는 데서 우리가 열이 뻗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권성동도 빨리 움직여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